집 한 채면 노후 걱정 없다는 착각 은퇴교사가 전원주택에서 6억을 잃은 이유. 서론 누구나 한 번쯤 했던 착각. 나이 50 넘어가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슬며시 자리 잡는다.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노후엔 문제 없겠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넣어왔고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스스로 위안도 삼았다. 설마 집 때문에 힘들 일은 없겠지 하는 안도감. 그런데 말이다.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심지어 인생 자금의 큰 부분을 잃기도 한다. 최근 한 은퇴교사가 전원주택으로 옮겼다가 6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본 건 그 단적인 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다는 말로 치부하기엔 너무 허무한 일이다. 그리고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집 한 채면 노후 걱정 없다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은퇴 준비에서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를 구어체로 조금 더 현실적인 시선에서 풀어보려 한다. 본론 은퇴자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 1. 전원주택의 로망은 현실 비용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유는 단순하다. 흙냄새 맡으며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새소리 들으며 아침 열고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전원주택은 사는 순간부터 비용이 늘어난다. 관리비? 없다. 대신 직접 관리해야 하는 비용이 산더미다. 난방비? 겨울마다 도시 아파트의 두세 배가 훌쩍 넘는다. 대중교통? 거의 없다. 결국 카 2대 유지 보험료 유류비 또 증가. 병원? 가까운데 거의 없다. 응급 상황 나오면 이동 자체가 리스크. 부부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크다 보니 괜히 뭔가를 유지하느라 돈이 샌다는 느낌까지 생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전원주택은 잘 팔리지 않는다. 팔려고 내놓으면 사는 사람 거의 없다. 가격은 떨어지고 매물은 쌓이고 그러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싸게 내놓고 팔면 수억이 사라지는 구조가 된다. 실제로 전원주택으로 옮겼다가 은퇴자금의 절반을 날리는 경우 생각보다 흔하다. 2. 집값 오른다는 믿음, 은퇴자에게는 함정. 평생 도시 아파트에서 살며 집값이 오르는 걸 경험한 세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옮긴 전원주택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아니다. 오르기는커녕 유지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수요가 꾸준해서 가격이 버티지만 전원주택 밀집 지역은 다르다. 젊은 층은 전원주택을 잘 사지 않는다. 은퇴자는 이미 많아서 경쟁자가 너무 많다. 개발 이슈가 거의 없으니 시세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한다. 즉, 은퇴자들이 몰리는 지역은 집값이 앞으로 뛰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전원주택으로 옮겨서 나중에 팔 때 이득을 보자는 생각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계산에 가깝다. 3. 현금 흐름 없는 노후는 조용히 무너진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나간다는 사실이다. 집이 크든 작든 시골이든 도시든 노후는 매달 고정비가 나가는 구조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은퇴교사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집을 사고 난 뒤에야 알았어요. 이 집은 우리에게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었단 걸. 집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라 든든해 보이지만 문제는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면 취미 생활을 줄인다. 외식이나 여행을 줄인다. 병원 건강관리도 미루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시점이다. 사례 3가지 진짜 흔한 은퇴자의 실수들. 사례 1. 6억 손실 본 은퇴교사 부부.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를 팔고 지방 전원주택을 9억에 구매했다. 처음 12년은 좋았다. 하지만 겨울마다 유류비 폭탄, 넓은 마당 관리 잦아지는 병원 방문 때문에 부담이 늘어났다. 결정적으로 집이 안 팔렸다. 급하게 매도하기 위해 가격을 계속 내렸고 결국 3억 원대에 겨우 팔았다. 사라진 돈은 약 6억. 집 한 채면 노후 걱정 없다는 믿음이 만든 대가였다. 사례 2.
도시 떠난 지 4년 만에 되돌아온 부부. 서울에서 내려와 충청도 전원주택에 들어가며 전원생활 로망을 실천한 부부. 하지만 병원 접근성과 대중교통 불편 때문에 생활이 갈수록 스트레스였다. 특히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응급차가 오기까지 평균 40분이 걸렸다. 그 일 이후 도시 복귀를 결정했지만 문제는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이다. 결국 아들 부부에게 손을 벌려 부족한 돈을 채웠다. 은퇴 후엔 편리함이 곧 건강보험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사례 3. 전세 놓고 월세 살자 했다가 실패한 60대. 이 부부는 재테크를 한다며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갔다. 전세금 이자 굴리면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겠지 하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이자가 줄어들고 월세는 오르고 유지비까지 올라가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전세를 빼서 다시 자신들이 사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비, 중개비, 생활 유지비로만 수천만 원이 사라졌다. 내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내가 월세로 사는 구조는 은퇴자에게 전혀 맞지 않는 전략이었다. 정리 은퇴 후 집과 돈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 은퇴 후 중요한 건 집의 크기도 집의 가격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다. 1. 집은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 은퇴 후 가장 안전한 선택은 팔기 쉬운 집이다.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대형 평수는 매력이 있어 보여도 은퇴 재정에는 독이 되기 쉽다. 2.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 집이 10억이어도 현금이 없으면 생활은 곧 무너진다. 반대로 집이 3억이어도 매달 150만 20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훨씬 여유롭다. 마무리. 집 한 채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은 2030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의 은퇴는 더 길고 더 변수가 많고 더 돈이 많이 드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 노후엔 큰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 높은 집값이 아니라 흐르는 현금, 로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는 집을 중심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기보다 내가 평생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흐름을 먼저 따져보는 게 진짜 은퇴 준비다.